네,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치오 앤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MSCI 변경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것 관련해서 뭐 어떤 변동이 좀 있을 예정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8월 휴가 기간을 지나서 외국인들이 전부 다 이제 본업에 복귀를 한 상황이고요. 그 8월 31일 MSCI 지수 변경 이후에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포지션 변경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이라던가 시젠, 알테오젠, SK텔레콤 등 오늘 포함되는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을 지나고 나면 이러한 매수세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7, 8월에 그 휴가 기간을 일단 마치고 네.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살짝 이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뭐 저번 주에도 사실은 양매수를 좀 했는데 네. 코스닥 시장을 좀 사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휴가 갔다 오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 왜냐하면 또 일본의 또 아베 총리도 또 관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뭐 뉴스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MSCI를 추종하고 있는 외국계 펀드들에서는 일본을 당연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MSCI X 재팬이라고 하는 지수와 MSCI 이머징 마켓 또는 MSCI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그런 시장에서의 일본 비중은 항상 뭐 아시아 내에선 가장 컸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비중에서 아베 총리의 사임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일본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시장이 올라가든지. 맞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지금 화면도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얘기들이 이제 가장 많이 요새 대두가 되고 있었고 메모리 반도체 결국은 스팟 프라이스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요? 현물 가격이 네네.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매도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었고 네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삼성전자는 매수하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네네. 지난주부터 이런 모습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 1,1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그 스팟 프라이스 가격 자체 현물 가격 자체의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DDR3 등 반도체 섹터에서의 그 특정 상품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DDR4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품들도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하락세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DRAM 엑스체인지를 보면 사실은 현물 가격이 그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네.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오늘 내일이면은 계약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메모리 쪽에 그 서버라든지 네. 그다음에 소비자 컨슈머 PC라든지 네. 핸드폰 관련된 메모리들이 사실 3분기에도 한 10% 빠질 것 같고 네. 4분기에도 한 5% 이상 더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고객이 있으니까요. 네. 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 살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뭐 운 좋게 지금 뭐 맞췄다면 맞춘 거고 안 네. 가고 있고 이제 다른 우리 풍력주들 수소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그 김주영 대표께서는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메모리는 조금 아무래도 아직 조금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상황임에는 분명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그 가격들이 반등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금 꼽는 내용들이 특히나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네. 화웨이의 수급 결국은 재고 축적 수요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네네. 최소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의 기관 및 외국인의 지난주 순매수의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뉴스에 그 화면에 나왔었지만 네네. 일본의 그 SK 하이닉스가 인수했던 도시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도시바 반도체 키옥시아가 올 10월 정도에 상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밸류에이션상으로는 그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4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업 가치 자체가 대략 한 8조 원 정도로 두 배 이상 성장을 하였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봤고요. 외국인의 뷰. 외국인의 뷰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면 네. 저번 주에 왜 그 모건 스탠리, 네. 저번 주인가요? 모건 스탠리에서 하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LG 화학이나 삼성 SDI, 네. SK 이노베이션 공이 세 종목을 전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한 했었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결국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9월 22일 날 지금 그 예상이 잡혀 있는 그 행사였습니다. 결국은 테슬라가 전고체 배터리를 도입하면서 LG 화학이나 국내 3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하락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아시다시피 중국의 CATL에서 생산한 배터리 그 전기차 세대가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봐도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이 안정성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뷰가 생겼었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반도체 배터리 데이에 결국은 얘기들이 나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그렇게 LG 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내용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3사를 생산 기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다시 돌아서게 됐었고요. 이것이 지난주에 결국은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다시 나타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SK 이노베이션이 5% 빠지는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이 서로 좀 합의가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생필품이나 무슨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그 외국인의 시각은 이 소위 말해서 그 컨슈머 스테이플스 일반 생필품 쪽에 네. 이쪽의 시각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원래 이제 컨슈머 쪽 섹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보링한 섹터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크게 심심한 섹터다. 그렇죠. 크게 네. 움직이는 것도 없고 네네. 그렇다고 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는 섹터들도 없었고 네네네. 대부분 다 그래 왔었는데 네.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이 결국은 새벽 배송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늘어난 이유가 마켓컬리라던가 네네. 쿠팡이라던가 네네. 그 티켓 몬스터라던가 국내에 결국은 언택트 직접 시장에 나가서 무엇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터넷상에서 또는 모바일상에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관심을 끌게 됐고 네. 최근에 이제 결국은 어디 시장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못 가죠.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면에서 마켓컬리와 쿠팡의 관심들이 높아졌었고 그 마켓컬리하고 쿠팡 같은 회사들이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어디 나가서 슈퍼에 가서 사실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 끼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뭐 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미국의 아마존처럼 아니면 쿠팡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그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뿐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 그런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이 좀 제가 되게 아끼는 종목이라서 솔직히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네네네. 어, 어떤 거죠? 추천은 아닙니다. 이거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아끼는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죠. 네네. 여기서 얘기를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이 종목이 관심을 좀 두시기를 바라는데요. 네네네. 종목은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요. 네. 지어소프트가 사실은 얘네가 오아시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하는 네.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지분은 79.4%, 네. 대략 한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마켓컬리나 또는 쿠팡처럼 네. 이 오아시스도 새벽 배송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해 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 오프라인 마켓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양쪽의 시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오소프트가 이 오아시스라는 네. 그러니까 제2의 쿠팡이죠. 제2의 한마디로 쿠팡입니다. 제2의 쿠팡 오아시스를 몇 퍼센트를 들고 있습니까?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80%를 가지고 네. 있다. 예, 그럼 오아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오아시스. 작년 오아시스가 매출을 1,400억 정도를 했었는데요. 1,400억이요. 작년에. 네. 올해는요? 근데 올 상반기에 벌써 1,100억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본 네. 종목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목표 주가는 지금 21,900원을 제시를 하고 목표 있고요. 주가가 얼마요? 21,900원 21,900원. 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매출 기준 올해 매출 예상을 대략 한 3,100억, 3,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매출이 3,200억이면 사실은 우리가 지오소프트가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왜 그 가치가 그렇게 산정되는지 그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적으로 혹시 앵커님은 쿠팡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알죠? 뉴스 봤죠 오늘? 네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데 시가총액이 뭐 15조 정도 맞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15조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1조 정도 손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회사인데 네네. 지금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한 얼마 정도 낼 것 같아요? 지금 벌써 41억 정도 순이익을 냈고요. 네네. 올해 만약에라도 3천억대 그 이익을 내게 되면 80억 매출을 내게 되면 매출을 하게 되면 네. 최소한 80에서 1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아마 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슨 비교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우선적으로는 비교 회사들이 전부 다 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트레디셔널한 price to sales, price to earnings라든가 PER이라든가 PER로는 못 하고 계산을 그럼 하기가 매출로 어렵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매출로. 그래서 많이 보는 것이 price to sales 기준의 네. 가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price to sales로 본다.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럼 매출 기준으로 한번 따져봐 주세요. 얼마나 가치가 나옵니까? 마켓컬리가 작년에 네. 4,300억 정도의 매출을 했었고요. 마켓컬리가 작년에 4,300억 매출. 예. 근데 올해 2,000억 정도를 마켓컬리가 시리즈 E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때 당시의 밸류에이션이 네. 마켓컬리의 시가총액을 대략 1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2.5배 정도 예상한 거예요? 한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매출의 2.5배 정도가 적정 밸류에이션이다. 네. 그러면 오아시스의 내년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글쎄요, 올해가 벌써 한 3천억 3천억이면 정도인데 내년이면 이 성장 속도라면 4천억, 5천억 가까이는 충분히 될 수 그럼 있다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천억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매출이 4천억이니까 그걸 2.5배 하면 대략 뭐 가치가 1에서 1조 정도? 1조에서 1.2조까지는 갈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을 가치가 1조 정도 된다. 근데 네. 외국인 비중도 좀 아직은 작네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좀 작고 오아시스에 대해서 아직은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있는 부분이 이게 그만큼 시장에 많이 안 외국인들 입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오아시스가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일단은 주관사를 정했나요? 네, 네. 뭐 소위 IPO 업계에서는 탑 네. 3라고 할 수 있는 NH투자증권이 네. 그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주관사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목표는 내년 초에 지금 상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다 오아시스가 네네. 내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마켓컬리가 지금 뭐 좀 이슈가 있습니까? 마켓컬리가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그 마켓컬리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안 좋은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네. 결국은 시장에 워낙 마켓컬리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마켓컬리가 결국은 배송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판매 물품들이 대부분 다 판매가 되면서 추가 네.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결국은 첫 번째로는 코비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개의 물류센터가 문을 닫았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상품들이 너무 많이 주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소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사실 근데 결론은 그 주문이 너무 많아서 소화가 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좋은 측면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뭐 좀 프로세스를 좀 정비하고 네. 배달도 잘 해야 되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수요가 폭증하니까 그렇죠. 조금 대응이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네. 낙수 효과에 의해서 그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만큼 매출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상하는 3천억 매출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아시스도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소개시켜 주시기 좀 아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아시스도 쿠팡처럼 네. 뭐 수조 원의 매출 향후에 5년, 10년 후에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네. 우리나라 회사가 아마존과 같은 그런 회사가 좀 탄생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서 9월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카치언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